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제는요, 레시틴입니다. 한 2개월 전쯤에 제가 레시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중간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정말 개인적으로 톡을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왜 내렸느냐고, 다시 올려달라고. 근데 제가 좀 수정할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최대한 좀 부족한 부분 채워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틴은요, 정말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뇌혈관계 쪽에서는 뭐 치매라든가 또는 뭐 그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피부 지방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는 피부 건조증,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건선이라든가 이런 피부 지방대사가 되지 않아서 어떤 질환이 악화가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점막이 약해져서 뭐 예를 들면 궤양성 대장염 같은데 이런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뭐 동맥경화라든가 또는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 우리 흔하게 고지혈증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런 대사 장애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 식품이거든요. 이 레시틴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이제 혈관계죠. 예. 이상지질혈증의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레시틴의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효능을 떠나서 한 가지만 이렇게 단일로 섭취를 했어도요. 좀 피드백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성분에 비해서 피드백이 좋아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뭐 2가지 먹어라, 뭐 3가지 먹어라 했을 때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번거로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시틴 같은 경우는요, 뭐 또 이상지질혈증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 제가 권해드렸을 때 한 가지만 드셔도 피드백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겸하면서 드셨을 때도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권해드리기가 참 용이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혈액 검사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전부 다 이제 그 고지혈증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고지혈증에서는 4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가장 첫 번째,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성지방,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LDL, 네 번째가 이제 HDL, 주로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고지혈증이다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치료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4가지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을 낮추는 데 있었어요. 이 4가지 중에서 이 2가지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낮췄으면 2차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인 뭐 뇌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뭐 심혈관계 질환이 유의하게 이렇게 수치가 낮춰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처방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뭐 메디코난으로 처방이 많이 된 약물들이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수치도 떨어뜨려졌거든요, 환자분들에게. 근데 문제는 2차적으로 그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뇌혈관계나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임상을 띄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거나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셨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그 4가지 중에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때요? 중성지방을, 그 나머지 2가지인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HDL을 높이는 게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어떤 뇌졸중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레시틴의 효능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된 레시틴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틴의 효능은요, 첫 번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LDL 수치를 떨어뜨려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려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DL이라 그러면요, 혈액 중에 있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동동 떠다니는 기름이 아니라 혈액과 잘 융화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계면활성제 처리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LDL이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산화될 확률이, 그러니까 산패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이 그러니까 유화제처럼 작용하는 이 레시틴이 있으면 이 LDL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LDL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혈액 중에 기름을 좀 이렇게 유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지방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세포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든 뭐 단백질이든 어떤 이러한 음식들이 많이 먹었을 때 쓰고 남은 만큼 어때요? 지방세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지방세포가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세포 안에는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이 지방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지방세포라는 창고 안에 이렇게 가둬둬요. 이렇게 축적해둬요. 저장해둔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놓는데 이 중성지방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레시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면활성제라 그랬잖아요. 유화 작용을 해주는, 그러니까 지방이 쉽게 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작용을 하니까 이 중성지방이,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이 쉽게 이동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좀 쉽게 되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레시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DL 수치를, 혈액 중에서의 기름인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우리 이렇게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축적되어 있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HDL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HDL은 어떤 효능을 나타내냐면요, 이 LDL이 높아졌을 때, LDL이 높아지면 산패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높아진 LDL이 혈관벽에 이렇게 침착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그가 형성이 되는데, 이 플라그가 형성이 되는 거를 미연에 예방시켜 주는 게 HD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HDL이 한 명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혈액 검사할 때 LDL도 높고 뭐 중성지방도 높고, 그런데 HDL도 높아. 그러면 이 HDL이 높기 때문에 HDL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혈중에 이렇게 플라그가 형성이 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시틴이 그 HDL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유의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요, 혈관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혈관의 유연성. 그러니까 혈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혈관도 어찌됐든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혈관이라는 이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 봤을 때 세포막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세포의 건강은 세포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포막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성 성분이 바로 레시틴이라는 인지질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세포막의 건강도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레시틴을 건강한 레시틴을 드시게 되면 이 세포막의 건강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시틴은 어찌됐든 세포막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레시틴을 드셨을 때 세포막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결국은 유연성이 좋은 세포로 구성된 혈관도 유연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시틴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좋은 인지질 성분을 공급을 함으로써 혈관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적혈구 세포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번째에서는 이제 동맥을 구성하는 혈관벽의 유연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혈관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혈관 내벽에 흐르는 혈액 중에서 적혈구 세포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에 의해서 건강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세포막은 양질의 인지질과 양질의 콜레스테롤이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레시틴이 공급이 된다면, 외부에서 공급이 된다면 적혈구의 유연성이 좋아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우리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혈관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모세혈관들은 크기가 제가 5 마이크로에서 5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8 마이크로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크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조금 크거는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적혈구의 크기가요. 적혈구가 7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혈관이 요만한데 예를 들면 적혈구가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적혈구는 약간 원반 모양, 그러니까 접시 모양의 어떤 세포의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혈관들이 이렇게 접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7 마이크로미터고 작은 모세혈관은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 정도거든요. 5 정도 되는데 8 정도에 되는 적혈구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다가 끼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 적혈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진 모세혈관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레시틴의 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이 적혈구라는 세포가 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이게 딱딱하면 이게 구부러지질 않겠죠. 그럼 가다가 막힐 수 있는 거예요.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세혈관 이하에 있는 이하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거나 뭐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어떤 조직의 그러니까 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이가 되거나 괴사가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폐색이 된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혈관벽, 모세혈관도 해당이 되죠. 모세혈관의 혈관벽의 탄력성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적혈구, 덩치가 큰 적혈구의 탄력성도 줘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서 작은 모세혈관에서도 막히지 않고 잘 구부러져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레시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국에서 권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또 이제 보조제로서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이 레시틴을. 그러니까 우리 그 레시틴은 처음에 발견될 때는 난황에서 추출하였었거든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을. 그래서 상품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콩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료의 수급상 이제 콩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작물로 재배가 되니까 요즘은 대세는 다 이제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이 이제 많이 이제 상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 몸에서는 이 레시틴이 간과 뇌에 많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간과 뇌는 레시틴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이 마그네슘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코엔자임 Q10이 많다 이 말은 심장에서 마그네슘을 굉장히 중요로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간은 레시틴이 충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장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시틴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시틴은 제가 쓸 때 담주물체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담주물체가 있어서 결석이 생겨서 예를 들면 수술을 했다라든가 수술을 하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제가 레시틴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을 구성하는 간세포가 레시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의 그런 어떤 탄력성을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주 물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결석 때문에 수술을 하셨거나 또는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 제가 드렸나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중성지방을 저장하는 형태. 그래서 이 지방간이 있다 그 말은 간에 중성지방으로 채워진 지방세포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성지방이라고 그러면 이게 물과 기름, 그러니까 순수한 지방이기 때문에 유화가 되어야만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레시틴의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진 지방간, 그러니까 세포를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레시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도 특별히 부작용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꾸준히 드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 오신 분들에게 뭐 지방간이 있거나 또는 결석이 생겨서 예방 차원에서 드시고자 할 때는 제가 주저하지 않고 레시틴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제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요, 약국에 있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배가 나오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붉은 분들이 간혹 오세요. 그래서 얼굴이 붉은 분들 보면 이제 오전에도 이렇게 붉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좀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아침인데 술을 드셨나? 뭐 낮인데 낮술을 벌써 드셨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뭐 눈도 충혈이 되고 얼굴도 충혈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겸해 있는 게 약간 복부 비만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레시틴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죠. 배가 나왔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얼굴이 붉은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방세포가 많다 보면 열을 많이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열을 조금 이렇게 지방세포를 좀 분해를 시켜서 열을 좀 내려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레시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찾으실 때는 제가 레시틴을 같이 많이 드셔보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피드백이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혈관 쪽에서 보자면 혈액이라든가 이렇게 혈관 벽에 끼어 있는 기름 찌꺼기 있죠. 이런 기름 찌꺼기를 조금 녹여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산화 LDL의 수치를 떨어뜨려서 혈전, 그러니까 LDL이 높아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데 예방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적혈구의 유연성을 이제 개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행 개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포괄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내 지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하지방, 복부 비만 같은 거 있죠. 피하지방의 어떤 그런 축적을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내장지방의 어떤 그 축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레시틴을 아주 그런 고부가 가치의 그런 미래형 건강 산업으로 이제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게 특별히 부작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100% 안전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안전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건강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명현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현현상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 명현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둘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시틴을 이렇게 권해드렸을 때 섭취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경우에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한 2, 3일은 괜찮은데 몇 일 정도 한 3, 4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아주 드물겠지만 가끔 속이 메스꺼리다, 머리가 아프다, 어떤 어지럽다,
이렇게 뭐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레시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명현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명현현상이라면 이게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만 나타나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 메스껍고 뭐 안 좋고 뭐 이렇게 두통 있고 이러면 이거는 부작용인데요. 이게 한번 그러다가 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현현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현현상이 뭐냐면 이 레신을 꾸준히 이렇게 만약 예를 들면 드신다 그랬을 때 그러다 보면 이 간이라든가 이렇게 혈중에 있는 그런 유해 물질들을 이렇게 혈액으로 많이 쏟아내 놓거든요. 그러니까 녹여내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그런 독성 물질들이. 그러면 그 독성 물질들이 일시적으로 혈중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무독화돼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시간차 때문에 혈중에 잠깐 고농도로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체에서 느끼는 반응이 메스껍다라든가 두통이 온다라든가 뭐 이런 어지럽다라든가 뭐 이런 소화장애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할지 또는 이렇게 한번 일관성으로 나타난다면 크게 걱정을 않고 드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찌 보면 치료에 그러니까 어떤 개선이 되는 방향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신체 어딘가에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드셨을 때 이런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역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일과성으로 나타난다면 좋은 반응으로 보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레슨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